춘천의 도시, 춘천의 댐 투어를 떠나봅니다. 소양강댐, 춘천댐, 의암댐 등 저마다의 정취와 분위기로 매력을 뽐내는 춘천의 아름다운 댐들. 댐을 따라 즐기는 춘천의 풍경과 낭만에 빠져봅니다. 호국 보훈의 달과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지역의 전쟁의 참상과 참전 용사들의 희생 정신을 되새겨봅니다. 우리 지역의 전쟁의 흔적을 찾아보며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참전 유공자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우리 지역의 숨은 글자들을 찾아 특별한 문화기행을 떠나봅니다. 영월 요선정안에 자리한 현판부터 원주 고판화 박물관에 전시된 문자도까지 우리 지역 곳곳에 숨은 글자 찾기 여행 함께 즐겨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9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명수입니다. 본격적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한낮에도 벌써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낮에도 정말 더웠잖아요. 네, 이렇게 더운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정말 각별히 건강관리에 더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름철에 유독 더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른바 이 주화병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좀 생소한 병이지 않습니까? 네, 주화병. 주화병은 여름을 타는 증상을 보이는 병을 말합니다. 보통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밥맛이 없어지고 몸에서 열이 나는 증상들을 수반한다고 합니다. 네, 이 주화병을 앓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를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먼저 생활 습관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 적절한 야외 활동을 통해서 땀과 노폐물을 배출해주면 체온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신경 써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철 과일과 채소를 드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영양과 체력 부분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진형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졌잖아요. 우리 꼭 피부를 위해서 선크림 꼭 바르시고 외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진영 씨가 준비해 주셨죠? 네, 아니 요즘 불볕더위가 정말 너무너무 심해졌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시원한 풍경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좋아요. 춘천의 명소들을 준비했어요. 와. 명소, 춘천하면 이제 호반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넓은 호수, 뭐 거기 다녀오신 거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아니 사실 호수가 한두 개가 아니고요. 무려 이 3개나 되는 호수가 있거든요. 예. 춘천의 갓댐 투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제대로 물 만났습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의 상징, 댐. 무려 댐을 3개나 가진 고장 춘천에서의 시원한 댐 투어. 여가를 즐기기에도 굿, 풍경을 즐기기에도 굿. 거기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 자원까지 아낌없이 팍팍. 말 그대로 고마운 댐, 갓댐. 저 춘천 사람 진영이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라와야 댐, 채널 고정해야 댐. 갓댐이 그 신하고 댐하고 합친 거죠? 예, 그렇군요. 맞습니다. 예. 와, 시작부터 이 스케일이 보통이 아닌데요? 그러게요. 아시죠? 춘천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죠. 댐, 소형댐 아니에요? 네. 아, 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춘천이 또 호반의 도시. 댐이라고 하면 아주 무수히 많은 댐들이 있죠. 자신만만하시네요. 선물 기대가 하나 되는데 준비했거든요. 박사님 같아요. 이거 뭐야. 아, 설마 또 저를 이렇게 막 또 테스트하시고 진짜. 네, 춘천 탐구 영역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저 사실 이런 거에 좀 강해요. 진짜 다 맞추면 어떡해요? 다 맞추면 저희가 상을 드리고 아. 저희가 기준한 점수에 못 미치면 오늘 벌이 있으니까 벌칙이 있어요. 1번 먼저 1번만. 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명칭이 바른 것은 우선 그 전에 춘천의 댐이 총 몇 개인지는 아세요? 춘천의 댐이 한 4개? 그럼 이 문제 풀 네. 남자는 퍼스트죠. 1번으로 가겠습니다. 딱 틀렸습니다. 네. 춘천의 네. 갓댐들을 돌아다니면서 God damn. 네, 춘천 탐구 영역 이 문제를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봐도 모르겠는데?
문제 풀기 전 현장 학습으로 긴급 벼락치기 들어갑니다. 전국의 여러 댐 중에서도 유명세가 남다른 소양강 댐. 1973년 준공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이 댐은 서울과 수도권에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무려 1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전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굉장히 많죠. 예. 보세요. 정말 대단해요. 지금 이 뒤에 어마어마한 경사 보이세요? 이곳은 바로 소양강 댐인데요. 정말 이 위치에서 소양강 댐을 바라본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1년에 딱 한 번만 개방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소양강 댐을 이 위치에서 소개해드리려고 지금 이곳에 아주 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두 번째 문제 진짜 벌써 두 번째 문제예요? 이 길은 소양강 댐 사면을 걸어 오를 수 있는 길로 해마다 봄이면 걷기 행사가 열린다. 1년 중 행사 때 단 한 번만 개방되는 곳으로 갈지자를 닮은 형태가 마치 용이 승천할 때 몸짓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 제가 사실 아까 또 오면서 약간 힌트를 봤거든요. 용너미길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1번이 용넘이길, 2번이 용너미길. 약간 실수했고 이번에 사실 맞추겠죠. 조금 헷갈리는데 정답은 기대합니다. 저는 1번이라고 기대하셔도 확실합니다. 또 1번이에요? 1번. 예. 1번이죠. 용! 또 용너미길! 아, 제가 틀려드렸어요. 예. 현재 스코어 빵점. 빵점입니다. 문제는 또 틀렸지만 용넘이 길을 걸어오르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용이 승천하는 모습 그대로 저도 승천하고 싶네요. 신영아, 용 되자! Like a dragon! 진짜 기운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오르막길은 힘들지만 높아질수록 달리 보이는 풍경이 마음을 상쾌하게 만듭니다. 이쯤에서 특별히 고급 정보 하나 투척! 제가 원래 여기가 저도 못 오는 건데 오늘은 특별히 허락을 받아서 오게 되었는데 원래 이 길이 항상 매년 한 번씩 4월마다 개방을 한다고 해요. 이번에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개방을 못했다고 하는데 올해 9월에 개방한대요. 딱 한 번. 이건 기억해야겠네요. 그러게요. 승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30분 만에 댐 정상에 도착하니 엄청난 보물이 반겨줍니다. 물결치는 푸른 산맥과 조화를 이루는 거대한 소양호. 이런 장관을 또 어디서 보겠습니까?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각종 레저와 맛집, 카페까지 완비! 이래서 다들 소양강댐, 소양강댐 하나 봅니다. 자타공이 춘천의 랜드마크. 소양호를 너무 사랑해서 즐겨 찾는다는 단골 손님도 있을 정도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한결같이 맞아주는 화목한 친구. 처음 오기는 한 20년 됐어요. 그리고 매년 한두 번씩 와요. 아, 매년 한두 번씩이요? 네. 지금 물이 많이 빠졌네요, 옛날보단. 안 그럴 때에는 관광객도 많고 또 여기가 촬영을 해서 찍어놓으면 아주 멋있어요. 네. 그래서 보는 놈한테 보내주면은 좋다고 하니까 또 그 맛으로 더 찍고 더 올리고 그래요. 또 다 찍고 내려가서 춘천 막국수 한 그릇 딱 먹고 나면 정말 그 이상 춘천을 좋을 게 꿰차고 없어요. 계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네네네. 두 번째 만나볼 댐은 춘천댐입니다. 소양강 댐보다 더 일찍 준공된 춘천댐은 화천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북한강 상류에 위치하는데요. 맑고 깨끗한 수질과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빌딩 숲을 벗어나 순수한 자연의 품에서 힐링하기에 더없이 좋겠죠. 춘천댐에는 특히 3가지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봄이면 한강수력본부 길가를 수놓는 아름다운 벚꽃. 야하. 겨울이면 꽁꽁한 춘천호 위에서 즐기는 추억의 빙어 낚시. 그리고 춘천댐도 식후경, 사계절 내내 즐기는 민물 매운탕까지. 그래서 저도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름다운 호숫가 바로 앞에 위치한 특별한 식당. 참고로 매운탕집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먹으러 갈게요. 힌트는 바로 이 녀석들인데요. 그래요? 토끼랑 이름이 비슷한 메뉴예요. 끼요? 토가 들어가는 건가 봐요. 자칭 춘천 힙스터라면 뻔한 걸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 문제는 제가 많이 바로 틀리시고 킥한 음식은 굉장히 또 문제를 표정이 냅니다. 예, 예. 스팀. 여름엔 토마토죠. 색깔은 매운탕처럼 빨갛긴 합니다. 각종 채소와 고기를 넣고 토마토와 함께 걸쭉하게 끓여낸 음식 토마토 스튜. 저 오늘 머리를 너무 써가지고 빨리 에너지 보충 좀 할게요. 먹습니다. 이제 먹습니다. 정말 토마토 맛있습니다. 스튜 맛이 어떨까요? 저 콧구멍 보이세요? 커졌어요. 많이 크네. 입맛이 확 도는데요?
제가 어릴 때 좀 많이 즐겨 먹던 토마토 스튜가 비슷한 거 있어요. 이제 그게 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와우. 사장님의 어린 시절 추억을 공유하며 한입, 춘천호를 감상하며 또 한입! 피가 있는 맛이에요. 이 토마토의 풍미가 느껴집니다. 토마토의 풍미가. 외국스러우면서도 강원도다운 맛. 이때까지는 분위기 좋았는데 말이죠. 아우, 또? 맛있게 드시네요. 다음 중 춘천호의 말이 아닌 곳은? 저 춘천 사람인데. 자, 정답은요? 5번. 이번에는요? 풍걸리.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번엔 맞췄습니다. 오! 0점이었는데 이제 1점 획득했네요. 찬스 없어요? 오케이. 뭐예요? 그렇네요. 찬스를 주셨네요. 전문가에게 물어보기 찬스. 잘은 모르는데 거의 다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만나볼 댐은 의암댐입니다. 1967년도에 완공된 콘크리트 중력식 댐입니다. 위치는 북한강과 소양강이 합수된 지점으로부터 하류로 1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암댐이 생김으로 해서 의암호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춘천시는 호반의 도시라는 명칭을 전국적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발전을 했고 특히 물을 이용한 레저 스포츠 산업이 크게 발전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암댐은 전국 자전거 라이더들의 성지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호수를 따라 곧게 뻗은 북한강 자전거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라이딩을 즐기는데요. 서울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자전거 타기 좋은 지금 날씨잖아요. 의암댐에 맞아요. 온 이상 사실 자전거를 안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 자전거를 탄 게 해보겠습니다. 어디 영상화보 한번 찍어볼까요? 따사로운 햇살과 볼을 스치는 강바람. 이게 바로 유럽 갬성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런 그림에선 커플이 한 자전거 타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던데 죄송합니다. 제 능력 밖에. 하지만 달리다 보면 이렇게 인어공주가 또 인사도 해주더라고요. 인어공주요? 네, 저 안에 인어공주 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이제 스카이워크로 향하고 있는데 지금 그곳에서 저의 마지막 7번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 탐구 영역 결전의 장소 의암 스카이워크. 너무 아찔한데? 정말 원래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유리 밟으면 안 돼요. 유리 밟지 말고 들어갈 때 이 슬리퍼 은색깔 신어야 되나 봐요? 네네, 이것만 신어요. 밟고 가야 돼. 밑을 안 보시네요. 그래, 그렇지, 그렇게 위에만 봐, 그렇지. 자,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보기의 기억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춘천의 의암댐은 자전거길과 물레길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의 천국이다. 1번 춘천 의병이 중심에는 의암 류인석 다 같이 한번 의병장이 맞춰주시겠어요? 있었다. 그럴까요? 2번 좋아요. 논개는 외장을 껴안고 의암에서 뛰어내렸다. 아하. 3번 도난당한 다이아몬드가 뉴욕의 암시장에 등장했다. 진혁 씨, 이 4번 문제 맞춰야 군사들이 되는데? 옷을 널어 말렸다는 바위가 바로 의암이다. 5번 의암 졸린 진영이가 하품을 했다. 뭐예요? 5번은 도대체 뭡니까? 5번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찬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를 그 문제를 내가 왔는데 나도 그것이 궁금하네. 정답은 6초 뒤에 공개됩니다. 저는 1번 춘천 의병의 1번. 중심에는 남자는 1번. 의암 류인석 의병장이 있었다. 남자는 퍼스트 1번. 1번 참 또 좋아해요. 틀렸습니다. 예. 아이고. 와, 나 진짜 퇴근해요. 네. 저희 이제 다음에 또 봬요. 갈 거야. 진짜 PD님 사랑해요. 예. 춘천의 갓댐들을 직접 탐방하며 공부해본 시간. 몰랐던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갓댐. 혼자 즐기기에 너무너무 아쉬울 정도로 멋졌던 투여름의 갓댐. 여러분, 한낮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시원한 춘천으로 갓댐 보러 오세요. 저 진짜 춘천 사람인데도 제가 이렇게 춘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줄 몰랐어요. 솔직히 오늘 했던 춘천 탐구 영역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다음번에 또 다시 한번 시험을 본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점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세요. 웅장한 소양댐, 또 힐링되는 춘천댐, 또 익사이팅한 의암댐까지. 저는 이렇게 멋진 댐들에 살고 있는 제가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건 잘 알겠는데 예. 아쉽게도 시험 점수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춘천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전 진짜 네. 반성을 좀 많이 했거든요. 확실히 근데 이 댐에 대해 알고 나서 댐을 보니까 확실히 느끼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또 춘천댐을 여행 오실 분들도 조금만 한번 공부해 보시고 온다면 정말 아주 알찬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네. 진혁 씨가 전해주신 춘천의 댐 여행 이야기 잘 만나봤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6월은 이제 호국 보훈의 달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 순국 선열들의 그 넋을 기리는 그런 고마움을 느끼는 달인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다 보니까 더 의미가 깊어요. 맞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 전쟁의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우리 지역에서 한국 전쟁의 흔적과 기억을 찾아봤습니다. 강릉과 양양에서 그 기억을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가 지금 지나가면서 이 밖의 경치가 아름답지만 이 전쟁이라는 장으로 들어오면 전장은 우리가 아름다운 이런 산천으로 볼 수가 없죠. 우리 민족의 비극으로 남은 한국 전쟁.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골이 나와서 있는 그런 시체를 비구선 일도 있었어요. 아군이 올라가서 고치 점령하고 있다가 밤에부터 나와가지고 인민군이 올라오고 서로에게 총구를 겨눈 채 이념의 대립을 이어온 역사는 어느덧 70년의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뭐 8명인가 그때 나까지 됐었는데 300밖에 안 살았더라고. 항공기 싹둑이라고 있어. 그게 왜 골로 들어오긴 갈렸는데 뻑은 언나만 죽었다니. 끝나지 않은 전쟁과 아물지 못한 상처. 점차 잊히고 있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 한국 전쟁의 기억들을 만나봅니다. 전쟁의 흔적을 쫓아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양양문화원. 지난 2017년 이곳에서 2권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겪었던 한국 전쟁의 모습을 기록한 증언록인데요. 양양 군민들의 기억을 모은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3.8 이북으로 북한 땅이었다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으로 이제 수복된 그런 지역인데 그 대한민국과 그 북한을 다 겪었기 때문에 피해가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가. 같은 마을이라도 이제 그 공산주의가 득세할 때는 이제 숨지고 있었는데 이제 국군이 들어왔어요. 국군이 들어오면 이제 그 전에 어떤 일 한 집들을 이제 찾잖아요. 물을 거 아니에요. 누가 뭐 했느냐, 뭐 여명위원장 했냐, 인민의원 뭐 했느냐 찾으면 그다음엔 인민재판하는 거죠. 이철수 소장은 양양 곳곳에서 전쟁의 흔적을 모았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겪거나 보고 들었던 이야기를 꼼꼼히 담았는데요. 혼란스럽고 두려웠던 전쟁의 잔혹함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바래지 않았습니다. 증언에 참여한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쟁 당시 1101 야전 공병단 소대장이었던 젊은 청년은 어느덧 백발의 할아버지가 됐는데요. 양재혁 할아버지는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실까요? 내가 가장 남는 기억은 말이요. 현석사는 이거예요. 예. 이거. 그 인민군이 우리 하력이 어떻게 시인지 전부 두통을 맞아가지고 해골이 나와서 있는 그런 시체를 비구선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흘 지나서 나흘 만에 그 산에 가서 최고 정상에 오르니까 다들 막신 기관총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쏙쏙 우리를 향해서 쏟다가 포탄이 떨어지니까 그게 진동에 의해서 말이요. 심장마비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이렇게 사격하는 도중에 그냥 우리가 올라가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발로 탁 차니까 죽어서 생명은 없는데 그 얼마나 그 교육을 받았는지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그러면서 좋다고 그래서 군가를 부르고 그랬다. 전쟁이라는 게 되게 쉽게 잊혀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머리에 아주 박힌 게 그게 잊어버려지겠어요? 증언록 맨 마지막에 실린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철수 소장입니다. 9살 어린 나이에 한국전쟁을 겪었는데요. 전쟁 당시에 살았던 속초시 도문동 고향집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나서 여기서 자라면서 6.25 전쟁을 겪은 그런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어렸을 때 그 6.25 전쟁 겪으시면서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전쟁 때는 뭐 항상 불안했죠. 뭐. 비행기 날아가지 또 저쪽 바다에서 한 포가 쏘면 지나가면 짜락짜락 소리가 나면서 산이 우르릉 울려요. 동네에서 비행기 떴다 그러면 굴 파는 데로 들어가고 그냥 하루 노는 일이 굴 파는 일이에요. 그게 놀이야. 그래서 여기 집에 있는 것보다 산에 가서 굴 파는 게 더 편해. 왜 그랬을까요? 집은 불안하니까 집도 울리지 산도 울리지 하니까 산에 가서 굴을 파면 우선 안전해서 그랬을까? 예. 전쟁은 멈췄지만 전쟁의 비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 잠겨있는 암초처럼 누구나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한국전쟁의 또 다른 기억을 듣기 위해 이번엔 강릉시 보훈회관을 찾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은 각기 다른 전선에서 목숨을 걸었던 6.25 참전 용사들. 이들이 기억하는 한국전쟁은 어떤 모습일까요? 꿈같이요. 그때 생각하면은. 이리 말하면은 이건 뭐 말도 못해 다. 낮에는 우리 아군이 올라가서 고치 점령하고 있다가 밤에 또 나와가지고 인민군이 올라오고. 달공산 꼭대기 우리가 공격해 올라가 보니 땅이 포탄에 얼마나 맞았는지 이 눈안 정도가 돼요. 이 땅 뒤집으면 뭐야 쑥쑥 빠지는 게 퍼석퍼석하는 게 이만큼씩 올랐단 말이에요. 아군에서는 이제 야포, 항공, 함포 뭐 별거 다 여다 막 퍼붓는 거예요. 315고지인데 그 고지가 310고지라 했어요. 5m는 얕아졌다는 게 포를 얼마나 쐈는지. 부상당하면 또 한 사람 치료해서 내려보내고 일을 한 일주일 생사를 같이 했죠. 내가 우리 분대가 뭐 8명인가 그때 나까지 됐었는데 3명밖에 안 살았더라고. 포화는 전장뿐만 아니라 마을과 피란길에도 비처럼 쏟아졌고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우리 아랫동네 한 사람, 좀 마을에서 제일 부자라는 사람들이 인민군이 붙잡아가지고 어디 가서 죽였지 그 종족도 모르지 뭐. 지금 찾지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이 자금어인데 또 집에 이야기 들으니 그 언니를 얻고 그 동네에서 사다가 나오니 항공역 싹색이라고 있어. 그게 골로 들어오면 갈리는데 업은 언나만 죽었다 이게. 강릉시 강동면. 아무도 찾지 않아 풀이 무성하게 자란 곳에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이 서 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 10,000명을 봉안해 넋을 기리고 있는데요. 3년에 걸친 한국전쟁은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고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포화 속에 휘말려 희생당한 민간인은 무려 100만 명. 70년 세월 우리의 무관심 속에 서서히 잊히고 있는 이름을 이 위령탑만이 묵묵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힌 전쟁의 비극 또 하나. 강릉시 노암동에 위치한 옛 기차 터널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관광지가 됐지만 알고 보면 참혹한 아픔을 간직한 곳입니다. 2차 그 사람들 이제 공습할 때 2차 공습해가지고 미처 여기서는
후퇴도 못하고 사람이 여기 학살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참 유교에 쓰라린 그 슬픔을 그 담은 비가 저기 있어요. 그래서 현충일 때 거기서 모두 참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민 100여 명이 희생됐지만 이 사실을 아는 건 마을에 오래 살아온 어르신뿐인데요. 당신이 바라보는 한국 전쟁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북에서 남침을 했는데 우리가 북침을 했다고 먼저 그렇게 학생들이 알고 지금 대학생이든 아들 그렇게 알고 있는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학교에서 좀 잘 가르쳐줘야 되겠습니다. 군이 만약 전쟁이 붙었다 이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싸워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동족 상대에 있어서는 아니 될 거고 6.25와 같은 참사를 다신 오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역사가 주는 살아있는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역사, 한국전쟁 70년. 숭고한 희생을 기립니다. 실제로 참전했거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참상을 직접 보고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70년이나 지난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제 일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시고 있는 그 모습이 네. 더 먹먹하게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또 전쟁을 사실 저희가 겪어보진 못했지만 또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전쟁이란 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또 잔인하고 정말 얼마나 좀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인지 알게 됐고요. 네네. 정말 이분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이 평화를 이루기까지 참 많은 희생이 필요로 했거든요. 아직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6월 호국보훈의 달만큼이라도 우리 순국 선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봐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경북 포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맛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빠지면요, 음식의 깊은 맛을 논할 수가 없거든요. 자, 저희가 지금 보내드리는 대로만 따라하시면 죽었던 음식 맛도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비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시죠. 조금 더 시간이 걸려도 조금 더 손이 가도 포기할 수 없는 맛의 퀄리티. 남다른 철학과 방식으로 최고의 맛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시가 드셔보시면 압니다. 다른 집하고 정말 다릅니다. 남다른 맛의 비법은 바로 숙성.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맛볼 수 있는 숙성 회부터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맛볼 수 있는 숙성 돼지고기까지 참을성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맛이 있다. 잊지 못할 숙성의 맛 지금 공개합니다. 포항시 유광읍에 위치한 아담한 일식집.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를 가득 채운 손님들을 보니 맛집은 분명해 보이는데 메뉴는 흔히 볼 수 있는 초밥. 아니 대체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걸까요? 되게 풍부함이 있어요. 어떻게 음식에서 볼륨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특유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풍성한 느낌이 있어요. 확실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지 모를 풍성한 느낌이라 그렇다면 그 비결은 역시 팔딱팔딱 뛰는 생선을 바로바로 잡는 싱싱함. 이 생선이 그럼 오늘 나갈 생선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 나갈 생선입니다. 이렇게 싱싱한 생선을 일주일 뒤에 맛볼 수 있다고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작진이 직접 확인해 나섰습니다. 색다른 방식으로 초밥에 특별한 맛을 더한다는 박찬일 셰프. 싱싱한 화로를 가져와 손질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분위기 포장? 그렇다. 이 집 맛의 비결은 바로 숙성. 저도 처음에는 화로를 가지고 막 잡아서 바로 잡아서 뭐 한 2~3시간 정도 숙성을 했다가 이제 초밥을 지어 드렸는데 이게 밥 따로 회 따로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탱글탱글한 식감으로 초밥을 드셔야 되니까
저도 그렇게 먹다가 보니까 이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질감도 그렇고. 숙성을 하게 되면 각각의 생선의 맛을, 고유한 맛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감칠맛도 좋고, 회의 식감도 좋으면서 또 초밥이랑 또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그 밥과 회가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박찬일 셰프의 숙성회는 일명 치모토식 숙성법을 사용하는데요. 생선의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극소로 찔러 기절시킨 후 호수를 이용해 피와 내장을 깨끗이 제거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기와 닿는 절단면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맛있게 숙성을 할 수 있는데요. 머리를 자른 생선과의 차이 보이시나요? 다른 곳은 아마 생선 머리를 절단하고 그래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뇌관을 찔러서 기절을 시킨 다음 생선에 있는 피를 싹 뺀 다음 내장 제거를 깨끗이 하고 통째로 숙성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생선 머리 자르면 자르는 순간부터 사후경직이 옵니다. 근데 뇌관을 찌르면 아직 기절해 있는 상태라서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그래서 좋은 식감을 또 가지고 있고 피를 싹 제거를 하게 되면 숙성 과정도 오래 늘어나고 비린 맛도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숙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를 모두 제거한 생선은 숙성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작은 생선은 통마리로, 큰 생선은 이렇게 손질해서 포장하고요. 날짜 표시와 함께 진공 포장까지 하면 준비 끝. 그런 다음 다시 물에 흡수.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냉장고 문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면 온도 변화가 되게 심합니다. 침수 숙성을 하게 되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도 그 온도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되어 있고 고기 한 마리씩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 다른 고기들한테는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숙성시킬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일주일, 방어처럼 큰 생선은 100일까지 침수 숙성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손님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회 한 점 한 점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드니 손님들도 맛의 남다름을 알아보는 거겠죠? 하루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드러움이랑 이제 감칠맛, 그 기름의 그런 맛이 더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특유의 비린내가 안 납니다. 안 나고 초밥이라도 셋이라 참 맛있어요. 또 다른 숙성의 맛을 찾아온 곳.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소고기, 돼지고기가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데 이 집 고기 맛의 비밀은 메뉴판에 적혀 있다고. 요거 복합 숙성? 복합 숙성은 말 그대로 두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하는 숙성이거든요. 이 고기도 역시 복합 숙성을 거쳐갖고 30일 이상 숙성된 삼겹살입니다. 30일요? 네. 들어는 봤나 30일 숙성 돼지고기. 더욱더 궁금해지는 복합 숙성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영업시간 전 식당에 도착. 부위별 돼지고기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맛을 얻기 위해 대기 중인데 이제 알려주시죠. 일반적으로 그 숙성 방식은 건조 숙성과 습식 숙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교차를 시키면서 복합적으로 하는 걸 복합 숙성이라고 합니다. 건조 숙성은 드라이 에이징, 말리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습식 숙성은 진공 포장된 상태로 그대로 보관하는 것을 그 습식 숙성이라고 하는데 저희 가게에서 그 두 가지를 교차를 시키면서 한 40일 정도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 옆에 따로 마련된 숙성고 대공개. 돼지고기는 습식, 건식의 순서로 30일 정도 숙성하고요. 소고기는 습식, 건식, 다시 습식 순으로 40일 정도 숙성을 거칩니다. 숙성고의 가장 큰 그 포인트는 정온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온도에 편차가 없이 일정한 그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가장 큰 그 장점, 그 기능인데요. 저희 숙성고 같은 경우에는 팬이 2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온도가 절대 이제 1도에서 2도 정도 이상의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숙성고에서 한 달여의 시간을 보낼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각각 습식과 건식 숙성 과정을 거친 고기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걸까요? 습식 숙성의 가장 큰 장점은 연육 작용입니다. 부드러워집니다. 굉장히 고기가. 그다음에 건조 숙성은 그 고기의 그 육향과 풍미가 굉장히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습식 숙성을 많이 하게 되면 고기 연육작용, 부드러움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건조 숙성을 하면은 육향, 육즙이 풍부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가게에서는 그 두 가지를 교차를 시키는 겁니다. 두 가지 방식을 교차하는 복합 숙성으로 고기가 더 맛있어진다는 건 알겠지만 한 달 이상이나 걸리는 이 까다로운 숙성을 고집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 그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경우에 그 농장 그리고 그 가공 공장에 따라 갖고 맛의 편차 그리고 품질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떨 땐 돼지고기 냄새, 잡냄새도 많이 나고요. 근데 그거를 잡기 위해서 일률적인 맛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숙성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숙성을 하면 가장 큰 건 연육작용, 부드러움과 그다음에 그 육향, 풍미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게 숙성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숙성이 완료된 고기는 손님상에 오를 준비를 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뭘 자꾸 따로 떼어 놓으시는 거죠? 건조 숙성을 하게 되면은 겉면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손님상에 제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겉면에 말라붙어 있는 고기를 다 제거를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다 버려요? 다 버립니다. 자, 이제 숙성에 대한 공부는 마쳤으니 제대로 한번 맛을 봐야겠죠? 저녁 시간이 되자 가게는 금세 만석. 알등심하고 삼겹살하고 좀. 네, 알등심은 그 테이블당 2인분 한정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알등심 2인분하고 삼겹살 2인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주문하신 알등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바로 이 알등심. 한 테이블당 2인분, 그것도 딱 한 번만 주문할 수 있는데요. 다른 부위에 비해 숙성 기간이 길어 많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손님이 맛보게 하기 위한 방법이랍니다. 이제 숙성된 고기 맛 한번 볼까요? 두툼함에 한 번, 부드러움과 육향에 2번 바란다는 그 맛, 어떤가요? 드라이에이징에서 숙성을 하다 보니까 고기가 굉장히 육향이 진하게 우러나고 그로 인해 고기 맛이 정말 고소한 맛이 나요. 굉장히 고기가 부드럽고 감칠맛도 나고 버터향 뭐 그런 비슷하게 풍부한 그런 육향도 매우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일반적인 숙성 안 한 고기는 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실 겁니다. 긴 시간과 노력이 드는 만큼 더 깊은 맛을 선사하는 숙성회와 숙성 돼지고기. 늘 한결같은 맛과 최상의 퀄리티를 위해 애쓰는 사장님들이 있어 더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거겠죠? 숙성의 달인들, 앞으로도 파이팅! 네, 이번에는요 특별한 문화 기행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 제가 요거를 참 잘하고 좋아했어요. 뭔데요? 요은석 씨 혹시 숨은 그림 찾기 많이 해보셨나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어릴 적에 보면 그 그림책으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땡땡을 찾아라. 맞아요. 뭐 이런 거 그런 너무 거 좋아했고요. 있었죠. 예. 특히 이제 신문 같은 거 보면요. 맨 뒷장 넘기면 그 그림 찾기 항상 있었죠. 코너가 예, 있었습니다. 예. 그거 오리고 다녔어요. 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정말. 신문이요? 신문. 신문 있었잖아요. 신문에 그런 게 있었나요? 약간 세대 차이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은데 눈 저는 사실 컴퓨터 동그래지네요. 예. 온라인 게임을 했어요. 온라인 게임. 숨은 그림 찾기 게임. 저는 네네. 근데 진짜 잘했어요. 항상 1등. 뭐 세대 차이는 날지언정 어쨌든 두 분 다 숨은 그림 찾기를 잘 하셨던 걸로 네. 그렇다면 숨은 글자 찾기도 잘 하실 것 같아요. 숨은 글자 찾기라고 예, 예. 하시면 네. 뭐 이렇게 알파벳 같은 거나 뭐 한글 이런 거 그 시력 검사할 때 뭐 그렇게 찾는 뭐 그런 걸 어떤 말씀하시는지 글자일지는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지금부터 우리 지역의 숨은 글자를 찾아 떠나는 특별한 문화기행 이야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요리 같다 조리 같다 구석구석 둘러보는 우리 리포터 지연 씨, 뭐 찾는 거라도 있어요? 저 지금 글자 찾는 중이에요, 글자. 오늘 주제가 또 숨은 글자 찾기라면서요. 제가 또 숨은 그림 찾기에는 일가견이 있는데 숨은 글자 찾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도통 감이 안 오긴 하지만 글자가 일단 여기 숨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어딜까요? 일단 저 준비됐습니다. 다음 스테이지가 어딘가요? 네, 숨은 그림 찾기 아니죠. 숨은 글자 찾기 맞습니다. 우리 지역의 숨은 글자들을 찾아 떠나는 특별한 문화기행. 과연 어떤 글자들이 숨어 있을지 글 따라 바람 따라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첫
첫 번째 장소는 원주에 있는 한 박물관이라고 해서 왔거든요. 산속에 둘러싸인 듯한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이곳에 과연 어떤 글자가 숨어 있는지 함께 가보시죠. 네, 첫 번째 스테이지는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원주 고파나 박물관에 숨어있는 글자들을 찾아라. 1라운드인 만큼 난이도는 쉬운 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감이 좀 오시나요? 네, 재밌어요? 네. 지금 저 무슨 전시 하시는지 알고 오셨어요? 제가 지금 숨은 글자 찾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사실 글자를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서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이 전시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 지금 전시회는 문자도 전시회인데 글자가 그림으로 변한 전시예요. 그리고 그림을 가지고 글자로 만들어 보기도 하는 그런 옛날 선조들의 작품이 우리나라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4개국 유물 70여 점이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림인지 글자인지 언뜻 봐서는 헷갈리는 이 작품들을 바로 문자도라고 하는데요. 글자가 담고 있는 의미를 그림으로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문자도라는 건데 이제 좀 궁금증이 풀린 것 같아요. 그럼 나라별로 각기 특징이 다를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는 저기 파나 자체가 칼라 파나보다는 흑백 파나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자도 자체가 유교의 이념을 표현하는 문자도가 많습니다. 효제, 충신, 예의, 염치 8자를 표현하는데 흔히 그걸 줄여서 효제도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는 거는 효제도 중에서도 하나로 된 게 3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궁중에서 만들어진 거, 하나는 사찰에서 만들어진 거, 하나는 민간에서 만들어진 것 중에 목판이 최초로 발굴된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효의라고 하는데 이걸로 찍어 놓은 게 여기 있어요. 제가 지금 문자도를 보니까 이 글자랑 그림 안에 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장비가 옛날에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의리로서 이렇게 다시 잡았던 장소를 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이게 한문이고 이 안에 지금 그림이 있는데 굉장히 색감이 화려하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글자가 수복입니다. 누구나 사람들한테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은 돈 많이 벌고 오래 사는 거예요. 숫자 안에 제일 오래 사는 팔신선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의미가 이런 사람 같이 나도 오래 살았으면 하는 의미로 붙여놓는 거고 원래 명나라 때 400년 전에 중국에서 최초로 칼라 인쇄법이 만들어졌어요. 아니 이 그림에 2만 천여자가 지금 숨어 있다고요? 지금 얼핏 봐도 그냥 그림이잖아요. 2만 천여자가 숨어 있다는 게 도대체 믿기지가 않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돋보기를 대고 보면요. 보이세요? 이렇게 윤곽선이 세상에 이게 다 글자래요. 이 안에 다 한문들이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을 상징하나 봐요. 이게 진짜 진정한 숨은 글자 찾기예요. 와. 문자도 중에는 글자 안에 그림을 채워 넣은 작품도 있지만 이렇게 글자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린 작품도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정말 일반 그림과 다를 것이 없죠. 자, 숨은 글자 찾기, 문자도에 숨어있던 글자를 찾으면서 오늘의 첫 번째 미션 성공! 이렇게 파나로 복자를 찍어봤습니다. 이제 숨은 글자 찾기 대충 어떻게 하는지 감이 오는데 두 번째 스테이지 함께 숨은 글자 찾으러 가볼까요? 두 번째 장소에는 과연 어떤 글이 숨어있는 걸까? 다음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산 좋고 물 좋은 영월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짠! 관장님도 같이 짠하고 나타났는데요. 아니 관장님 제가 보니까 여기 바위들이 너무 많은데 이 수많은 바위들이 굉장히 신비한 모양으로 이렇게 구멍이 파여져 있다거나 움푹 들어가 있어요. 이런 현상은 왜 생긴 걸까요? 이런 것은 이제 이 물의 흐름이 이렇게 지형 변화를 가져온 거잖아요. 자갈모래가 여기로 들어가면 이놈이 돌면서 계속해서 깎을 거예요. 그래서 마식작용이에요. 갈맞자 갈아 깎인다. 이 폭포물이 들어오면 거기 웅덩이가 이렇게 단지 모양으로 파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지 모양으로 파인 곳이 여러 곳 나타나죠. 이런 것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천연기념물 지구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543호 영월 요선암 돌개구멍 이런 명칭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돌개구멍이란 게 지금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약 한 40개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작고 크고 한 것이. 주천강에 자리한 요선암 돌개구멍은 자갈과 모래, 물의 소용돌이가 만들어낸 신비로운 풍경인데요. 맑고 시원한 물줄기의 마음을 빼앗긴 지연 씨, 뭐 잊은 거 없어요? 야, 이렇게 고즈넉하고 경치 좋은 곳에 있자니요. 진짜 그야말로 신선 노름이 따로 없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나저나 신기한 건 신기한 거고 제가 오늘 미션이 있잖아요. 숨은 글자를 찾으러 근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렇죠. 다시 윤탐정이 나섰습니다. 돌개구멍 옆에 있는 야산에 오르면 그 정상에서 또 다른 명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불상이 새겨진 흔들바위 뒤에는 요선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정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말 멋들어진 곳에 이렇게 정자가 자리하고 있는데 저 오늘 미션 성공 예감이 강하게 들거든요.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죠? 그럼요. 여기는 조선 중기 세 분의 어제시가 봉안돼 있기도 하고요. 징요대사가 열반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자리는 많은 사연이 있지요. 여기 있는 마열의 석불은 머리 부분은 양각으로 되어 있고 몸은 삼각한 음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상하 균형이 매우 불균형합니다. 그렇지만 이 삼각한 선이 굉장히 힘이 차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청석탑과 함께 고려 말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갓처럼 이렇게 돌을 얹었잖아요. 그래서 저것이 이 빗물을 가려주는 거죠. 이쪽은 새까만해요. 특히 물이 많이 흘렀던 데는 더 까마요. 이 기류들이 자란 거죠. 그래서 풍화가 이루어진 거고 여기는 그 비가 덜 만나는데요. 그래서 하얗게. 그렇다면 이곳에 숨어있는 글은 무엇일까요? 아니 그럼 이 임금님들의 어제시 중에 숙종대왕의 어제시는 지금 어떤 여기 거예요? 바로 보시면 여기 있죠. 예, 이쪽에는 말 그대로 무릉도면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글로 표현한 거죠. 네, 글 따라 바람 따라 떠나본 오늘 문화기행. 마지막 목적지는 숙종 임금의 시가 있는 요선정이었습니다. 편액 속 글자들은 이곳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찾았습니다. 두 번째 미션. 영월 요선정에서 제가 찾은 글자는 절경을 노래한 임금의 어제시였습니다. 절경. 네, 오늘은 특별한 그림, 문자도에 숨어있는 글자들부터 숙종 임금의 마음을 표현한 요선정의 어제시까지 찾아봤는데요. 글이 있는 곳엔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우리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의미 있는 글자들,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글 따라 바람 따라 이야기 따라 여러분도 함께 떠나보세요. 네, 오늘은요 우리 지역에 숨어있는 글자를 찾아서 이렇게나 경치 좋은 문화 유적도 둘러보고 또 재미있는 문자도도 소개해드렸는데요. 글 따라 바람 따라 떠나본 테마 여행,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 지연이는요 다음번에 또 새로운 테마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네, 우리 지역에 숨어있던 글자들 만나보셨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고파나 박물관의 문자도였고요. 두 번째로는 요선정에 걸린 편액이었는데 두 분 다 아까 자신만만해 하셨잖아요. 진영 씨 잘 찾으셨어요? 사실 저는 그 고파나 박물관에 찾아갔을 때 문자도의 숨은 글자는 잘 찾았거든요. 그런데 요선정에 걸린 숙종 임금의 시는 저는 짐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숨은 글자 찾기가 아니라 보물찾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물찾기 표현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문화유적지에 가게 되면요, 뭐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이 절경에는 심취하기 쉬운데 맞아요. 뭐 현판이나 설명문 같은 거는 그냥 또 쉽사리 지나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영월에 놀러 가시면요, 아름다운 절경에 푹 빠지시면서 함께 준비되어 있는 이 어제시의 매력에도 푹 빠지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1시간 동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또 박진영 리포터가
꽉 채워주셨는데 어땠습니까? 저는 비록 이 춘천 탐구 영역을 많이 틀렸지만 네. 사실 조금만 공부해보면 또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춘천의 그 갓댐 투어를 저보다 더욱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시원한 노래를 하나 또 준비했어요. 또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네. 날씨가 더우니까 좀 시원하게 불러주세요. 예, 예. 해볼게요. 자,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춘천댐으로. 오, 좋아요, 좋아요. 답가를 좀 끝이에요? 불러주세요. 네. 아 근데 사실 다 불렀어요? 노래를 저만 부르잖아요. 아 예. 저만 부르다 보니까 또 두 분 MC의 노래가 또 네, 궁금하거든요. 서운하셨네요. 안 부른 이유가 다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돌려서 받으면 돼요. 뭐. 자, 함께 불러주세요. 갈게요 그러면. 네.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춘천댐으로. 함께 떠나자. 뭐예요? 야야야야야. 다음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이거 돌림 함께 노래. 떠나자. 예, 진영 씨와 인사 웃고 나누도록 계십니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끝이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내일 방송 예고해 드릴게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요즘 삼척중앙시장의 활력 충전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흥겨운 노래로 근심은 훌훌 털어내고 활력을 업시키는 유쾌한 현장 담아보겠습니다. 초여름 정취를 자랑하는 평창을 찾아 이색 박물관 탐험을 떠나볼 텐데요. 다양한 인형과 관련 소품들을 모아놓은 인형박물관과 가수 전영록 씨에 관한 추억의 수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노기하우스 등 우리 지역의 박물관 여행을 즐겨봅니다.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과 화상 채팅으로 참여하는 보이는 라디오를 소개해드립니다. 라디오 방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별한 교수님 이호석 DJ와 함께 보이는 라디오를 만나보겠습니다. 더위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낮뿐만이 아니라 밤에도 굉장히 덥거든요. 맞아요. 어제 밤 사이에는요, 강릉과 양양에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30도를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면서 서울과 중부 내륙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네, 이렇게 더울 때는요, 한낮에 외부 활동 피하시면서 자외선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틈틈이 수분 섭취하시면서 이 더위를 이겨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